네, 반갑습니다. 오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대중적이고 환상적인 영화로 돌아왔는데요. 팝의 황제, 천마, 슈퍼스타, 그 어떤 이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이자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가 아닐까. 마이클 잭슨의 정기 영화 마이클입니다. 이 마이클은 26년 5월 13일에 개봉을 했고 백악관 최후의 날이나 더 이퀄라이저 시리즈를 연출했던 앤토안 퓨카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하면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인기도 많았던 가수이다 보니까 이 마이클 잭슨을 대상으로 전기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감히 누가 그런 시도를 할까? 좀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에 대담한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가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고 대체 불가할 수 없는 그런 스타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영화가 나온다. 뭐 어떻게 연출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할 거는 차치하고 과연 이 마이클 잭슨을 누가 연기할까? 감히 그런 시도를 누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겠소 라고 조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메인 잭슨의 아들인 자파르 잭슨이 마이클 잭슨 역할을 맡았는데 과연 그 마이클 잭슨이 보여준 무대들의 발 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을지. 어쨌든 이 마이클이라는 영화는 마이클 잭슨이 1960년대 잭슨 5 활동을 할 때부터 1980년대 배드 투어 활동까지를 담고 있는 영화고 뭐 이미 마이클 잭슨 하면 너무나 그냥 전 국민이 알 만한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도 이 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실직고를 하자면 제가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핑계가 아니고요. 팝송을 많이 안 들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팝송을 안 듣는다고 마이클 잭슨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사실 마이클 잭슨은 알고 있죠. 알고 있고 뭐 노래들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거를 알고 있는 거에 비해 정확하게 마이클 잭슨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뭐 어떤 앨범에 어떤 노래들이 유명한지 또 무대들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많이 보지 못했고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관객으로서도 이 영화를 즐길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재밌게 볼 수 있을까? 그러면 대중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알못이 말아주는 마이클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줄거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마이클의 일대기를 계속 따라가고 있긴 한데요. 일단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잭슨 5라는 그룹으로 가족 그룹이죠. 그룹으로 시작을 했던 마이클 잭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버지 조 잭슨이 이 아들들을 모아서 잭슨 5라는 밴드를 결성을 하는데요. 마이클은 노래하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아버지는 이 가수 활동을 조금 더 엄격하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대에서 잠깐의 실수가 있다든지 무대를 즐기는 듯한 편한 모습이 나오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그런 폭력 속에서도 이 넘치는 끼와 뛰어난 실력으로 마이클은 잭슨 5 중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내고 잭슨 5도 그에 힘입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마이클은 더욱 성장해서 잭슨 5로부터 독립해서 솔로로서 활동을 이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 조 잭슨은 그런 마이클이 좀 못마땅하기도 하고 잭슨이라는 이 패밀리 네임을 더 부각시키고 싶어서 아들인 마이클을 계속 억압하고 옥죄는데요. 솔로 가수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존 브랑카라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팩스로 아버지를 해고하기도 하고, 또 마이클은 그 이후에 모타운 25주년 기념 공연을 비롯해서 앨범이면 앨범, 뭐 뮤비면 뮤비, 무대면 무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단숨에 슈퍼스타가 됩니다. 아버지 조 잭슨은 이 잭슨 5의 브랜딩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에 마이클을 협박하고 원치 않는 광고와 투어를 강요하게 되는데, 이 펩시 광고에서 사고로 심각한 화상을 입게 돼요. 가수 생명에도 지장이 갈 정도로 위험한 사고였는데, 이제 마이클은 형제들과 함께 투어를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투어를 돌고 마지막 공연에서 아버지와 협의하지 않은 채 마이클은 이 무대가 잭슨 5로 활동하는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라고 이제 팬들한테 발표를 하고, 1988년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배드를 부르면서 진정한 솔로로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줄거리를 설명하는 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뭐 마이클의 역사와 서사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 그런 흐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영화 마이클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주의 깊게 볼 게 뭐겠어요? 마이클 잭슨을 연기하는 자파르 잭슨일 거잖아요. 자파르 잭슨이 이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본인의 삼촌인 마이클을 연기한다는 부담감도 아마 있었을 것 같고, 모든 시선이 자기한테 쏠려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을 테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겠구나 라는 게 연기나 아니면 무대 연출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사실 얼굴은 조카임을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닮지는 않았는데 목소리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무대를 할 때 뭐 어색하다거나 이 영화에 폐를 끼친다라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애쓰고 있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졌고, 영화 끝나고 찾아보니까 이미 자파르 잭슨이 가수로서 활동을 했었더라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뭐 가창 부분에서도 그렇고 춤을 추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파르 잭슨도 연기를 참 잘했는데 이 아역으로 나오는 마이클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안쓰럽기도 하고, 특히나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클이 처음 모타운에 가서 녹음할 때 그 녹음 부스 안에 들어가서 녹음을 하는데 이 끼를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이렇게 춤추고 막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면서 녹음을 막 하거든요. 그 장면이 이 마이클 잭슨이 얼마나 이 노래와 춤에 진심이고 그걸 할 때 행복해 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잭슨 5의 히트곡들도 잘 몰랐는데 상당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I'll Be There, I Want You Back, ABC 이런 노래들 다 제가 이미 들어본 노래더라고요. 그런 어린 시절 잭슨 5의 모습도 이 영화에서 보여준 것은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 영화는 메인 스토리가 5집 오프 더 월부터 6집 스릴러를 거쳐서 7집 배드까지의 이야기인데, 잭슨스의 멤버이자 가족의 구성원으로 시작했던 마이클 잭슨이 가족, 특히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벗어나 끝내 솔로 아티스트로서 홀로서기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제목이 마이클인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마이클 잭슨이 잭슨이라는 이 패밀리, 어떻게 보면 아빠의 그런 압박이 더 크겠죠? 그런 잭슨에서 벗어나서 마이클로까지 성장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화의 제목이 마이클이 되지 않았나 싶고, 제가 이제 마이클 잭슨 입문자로서 제일 좋았던 장면이 스릴러 뮤비 촬영 장면이었는데, 이미 그 뮤비도 저도 많이 봤고 유명한 장면인데 그 싱크로율이 정말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스릴러 뮤비 촬영할 때는 이렇게 분장을 하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마이클 잭슨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그 뮤비도 생각이 나서 제일 좋았던 것 같고, 마이클 잭슨 인생의 중간까지 이 영화에서 보여줬다면 아마 이 이후의 이야기는 속편으로 내지 않겠냐 하는 그런 예고도 마지막엔 보여줘서, 과연 이 이후의 이야기가 또 영화로 제작될지는 미지수이긴 한데, 그래도 아마 나오면 재밌게 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지만 사실 마이클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일단 이 마이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느낄 만한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이 아버지라는 거대한 악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심리는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맞고 자란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완강하게 거부할 수도 있는 나이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이겨내지 못한 장면들도 참 마음 아프기도 했고, 이 마이클 잭슨이 좀 어린아이 같은 면모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어린 시절에 남들과는 다른 학창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결여에서 오는 부분들도 잘 묘사를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마이클 잭슨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특별할 게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그리고 심지어 마이클 잭슨의 측근 가족이 영화 제작에 많이 관여를 한 셈이잖아요. 출연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뒷이야기들이라던가 아티스트로서 혹은 대중 스타로서 느끼는 압박감, 고뇌, 또 인간적인 갈등들, 이런 부분들도 더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고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특히나 잭슨 5 관련해서 형제 간의 갈등도 실제로는 있었다고 들었는데, 뭐 저메인 잭슨이 깊이 관여한 영화라서 그런지 그런 묘사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전한 선택들만 한 것 같다, 영화가. 착하디 착한 슈퍼스타 마이클의 서사? 이런 건 사실 너무 좋긴 한데 재미는 없잖아요, 관객으로서. 영화가 마이클 잭슨이라는 한 거물, 그런 아이돌을 재현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싹 다 버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보헤미안 랩소디도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영화는 그 프레디 머큐리가 당시에 갖고 있었을 만한 인간적인 갈등들을 영화에 많이 녹여냈다고 생각해서 보면서, 프레디 머큐리가 저 당시에 저런 생각을 하고 어떤 심리 상태였고 이런 거를 좀 더 관객으로서 느낄 만한 지점이 많았는데, 이번 마이클은 그런 영화는 아니었다. 그래서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보면서 그런 무대들 나오고 할 때는 너무 몰입해서 보고, 와, 자파르 잭슨이 그래도 삼촌의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런 거는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에 대한 저의 별점은 2개 반입니다. 아쉬운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무대의 장면 장면들마다 쾌감도 느끼고 도파민도 느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이 영화가 할 몫을 다 했다.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보기에는 꽤 괜찮은 영화라고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속편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녹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돼서는 저도 마이클 잭슨의 노래들도 좀 더 많이 들어보고 마이클 잭슨의 삶에 대해서도 좀 더 안 상태로 영화에 보러 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팝슐랭 점수도 매겨봐야죠. 팝슐랭 점수는 3개입니다.
첫 만점, 두 번째 만에 팝슐랭 만점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 영화가 뭐 좋은 영화고 나쁜 영화고를 떠나서 이런 음악 영화, 특히나 무대가 강조된 이 마이클은 무조건 영화관에서 보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특히나 이제 사운드가 빵빵한 그런 관이면 더 좋을 것 같고 집에서 봤을 때의 즐거움과 영화관에 가서 봤을 때의 즐거움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담으로 제가 이 영화를 시사회로 봤거든요. 근데 시사회가 이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 있는 광음시네마라는 관에서 봤어요. 그 관은 처음 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일단 스피커 앞에 엄청 큰 우퍼가 뭐 한 6개? 그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좀 아프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음악 영화라서 그런지 그런 빵빵한 사운드가 되게 만족스러웠고 이 광음 시네마가 진짜 재밌는 게 사운드를 넘어서서 이 우퍼 때문인지 이 시트에 막 진동이 막 느껴지는데 뭐 다른 영화였으면 거슬렸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마이클에는 무대 장면이 많으니까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몰입감이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음악 영화나 공연 실황 같은 영화들을 본다면 이 광음 시네마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로 또 영화관 추천까지 곁들여 드립니다. 오늘 마이클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